자, 해보자. 원방 해보자. 원방. 아 여기서 뻘소리 하면 저기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 원방 빠르게 써머 해봅시다. 보면서 멸치 채워도 돼요? 네. 찍으면 자, 원의 방정식은 일단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아 원방이네. 이건 직방이었어. 기본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 표준형은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은 r의 제곱. 그리고 일반형은 얘를 전개시킨 거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전부 다 표준형을 이용해서 원방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형은 사용할 때가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경우. 뭐였죠? 얘는 살점 쓰는 때. 네, 세 점이 주어질 때거든요. 아, 대박. 세 점이 주어질 때만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주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표준형을 이용해서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형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때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힌트들이 있냐면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그런 말들은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뭐 a, 0 또는 0,b 또는 뭐 y는 mx 더하기 n 위에 있다라면 a, ma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어지는 힌트가 축에 접하는 거거든요.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에 대한 이야기들. 자, x축에 접하는 원이라면 원이 x축 위에서 하나 접할 수 있고요. x축 아래에서 하나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x축까지 거리가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a, 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a, r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이 원방을 나타낼 수 있겠지. x-a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원이라면 원이 y축과 접한다라면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니까 얘는 r, b 마이너스 r,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얘네들은 x좌표와 중심의 x좌표와 y좌표를 모두 반지름을 이용해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1사분면에서 접한다라면 r, r로 나타낼 수 있고요. 2사분면에서 접한다라면 마이너스 r, r 3사분면이면은 마이너스 r, r 4사분면일 때는 r, r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질이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세요? 뭔가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가지는 성질.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중심이 어떤 이차함수 또는 어떤 원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여라 또는 뭐 넓이 합을 구하여라. 반지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지름. 그런데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 나눠서 세팅하는 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항상 y는 x 또는 마이너스 x. 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습니다. 어떨 때? x축과 y축에 원이 동시에 접할 때 이럴 때는 모두 y는 x,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의 중심이 어떤 이차함수 위에 있다 또는 어떤 원 위에 있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과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을 찾아주시면 그게 바로 중심의 좌표가 되겠다. 직접 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 없을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반지름의 합이나 넓이의 합 같은 것들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알겠죠? 네, ax
2x 더하기 dy 더하기 c랑 그 프라임 붙인 거두 직선 있잖아요. 네. 수직할 때 조건이 뭐였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a, b도 그냥 b분의 a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써도 돼요. 아, 그냥 그래요? 뭐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0이라는 게 있는데 굳이 그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원이 있을 때 원과 직선이 교점이 두 개거나 접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얘는 원의 중심이랑 얘랑 가지고 뭘 가지고 비교하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냐 작냐 가지고 하죠. 네. 얘는 반지름보다 클 거고요. 얘는 반지름이랑 같을 거고요. 얘는 반대인데 반지름이 더 커야 되죠, 얘가. 네. 그런데 괜찮죠? 이렇게 하면 되죠. 절대값이는 어차피 0 이상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 위의 한 점까지의 거리. 원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 얘네들이 이제 점과 점 사이로 나올 수도 있고요. 직선과 점 사이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점이라면 원이 있고요. 원 밖에 한 점 A가 있습니다. 원 위에 한 점 P가 있습니다. 원 위에 한 점 P와 원 밖에 한 점 A까지 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최대값과 최소값 또는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점의 개수를 구하여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고정거리를 먼저 찾습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밖에 한 점까지 거리는 고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반지름만큼 더하고 반지름만큼 뺀 게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거리를 L이라고 하면 이게 반지름이니까 AP의 길이의 최대값은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는 거, 최소값은 반지름만큼 뺀 게 되겠습니다. 많이 힘들구나. 직선일 때는요,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위에 한 점 P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얘도 비슷하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찾아요. 이 거리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만큼 더하고 빼면은 그게 바로 최대값,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H의 길이라고 한다면 PH의 길이는 D 더하기 R, D 마이너스 R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다. 와, 대박. 왜요? 이게 모의고사에 출제됐었을 때 모의고사 출제 문제가 이 한 점을 가지고 정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정삼각형의 높이의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거기 구하는 그거 있어요. 문제가 교과서에 있었어요. 있어요. 네. 그때는 이게 정삼각형의 높이가 이 거리거든요. 정삼각형의 높이를 알면 넓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찾지? 높이를 제곱한 다음에 반띵하면 되거든요. 그래요? 네. 왜요? 정삼각형의 높이가 2분의 루트 3의 a고요. 정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라서 루트 3으로 나눠야 됩니다. 얘를 제곱하면은 h 제곱하면은 4분의 3의 a 제곱이라서 얘를 루트 3으로 나눠준 게 얘가 됩니다. 왜요?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되잖아. 왜 S가 4분의 루트 3의 제곱이에요? 그냥 계산하면 그렇게 정삼각형의 넓이 2분의 루트 3의 2분의 a, 2분의 루트 3a 대박. 반띵. H를 제곱하고 루트 3으로 나누라고요? 네. 근데 굳이 저런 걸 못 외워. 까먹을 것 같아. 외우진 않아도 되고요. 그냥 높이 찾아서 차근차근 가도 돼. 왜? 2분의 루트 3a가 높이가 될 테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찾아도 괜찮습니다. 쌤, 네. 그 2등분하는 직선 있잖아요.
어떤 걸 두 2등분? 직선이 있고 그걸 2등분 각이 선? 네. 그게 네. 그 주어진 직선이 수직일 때 더하고 빼는 거예요. 아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같을 때 X, Y의 개수의 제곱이 같을 그러면 때 막 x 플러스 2y랑 2x 플러스 2y는 수직 아닌데도 쓸 수 네, 있다. 가능하죠. 헷갈리잖아. 자,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접점이 주어질 때 이거 설명하느라 계획을 없는데. A, B가 있고요. X, X1, Y1 이렇게 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얘랑 연결했을 때 얘가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원의 중심이랑 접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다라면은 기울기가 m이 되는 직선은 일반적으로 두 개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걸로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밖에 한 점에서는요.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요렇게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거의 100%로 두 개가 나오거든요. 100%입니다. 근데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100%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찾는 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데 이걸 세워서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하시냐면 얘가 이 점을 지나가고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y-y1은 m의 x-x1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세우면 되는데 만약 이걸 세웠더니 m의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 100%두 개라 그랬거든요. 접선이. 이게 점이에요? 아니요.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기울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거고 하나는 기울기가 없다고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어떤 게 있습니까? y는 0, x는요? 이런 거. 네. 이게 기울기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기울기가 0인 거고 이건 기울기가 0인 거고 이건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풀었을 때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하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2차 방정식이 2차항이 막 사라져버려. m의 값이 1차 방정식은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하나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야.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면 얘가 막 이 점의 좌표가 뭐 1,3이다. 그럼 얘는 x는 1. 얘가 막 5,1이다. 그럼 얘는 x는 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았죠? 기울기 하나라고 해서 하나만 하면 안 돼. 수식으로만 풀면은 안 됩니다. 알았죠? 네.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은 100% 접선은 두 개가 나옵니다. 수학도 모두 고르시고 문제가 나와요. 아니요, 거기서 이제 m의 값을 뭐 모두 찾아라. 모두 찾아서 뭐 더해, 더해라. 합을 구하라 뭐 이런 거 할 때 내신에는 나와요. 이게 내신에 나오는 이야기. 근데 모두 구하시오 해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지나는 직선을 모두 구해라 해서 모두 구하시오 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지가. 자, 극선의 방정식. 극선의 방정식은 어떡하냐? 저 힘들어. 어떡하냐? 이거 먼저 알고 가야지. 기본형에서 접선의 방정식 하나는 알고 가야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 위의 x1, y1에서의 접선입니다. 원 위의 점입니다. 원 위에 접점이 뭐예요? 원 위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 기본형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혹시 기억나세요? 서현이 혹시 기억나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 x1, x 더하기 y1, y는 r. 네, 맞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유도는 어떻게 하죠? 저기 첫 번째 논리랑 똑같아요. 0,0이랑 x1, y1 연결한 기울기. 왜? X는 띠 까먹고 안 했어요.
이거 백지에 유도하라는 거 나오거든. 근데 항상 안 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해야죠. 예. 얘 기울기가 x1분의 y1이잖아요. 네.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은 y1분의 x1이잖아요. 네. 그죠? 마이너스 y1분의 x1은 n이에요? 쌤, 근데 네. 원 위에 있는 점 하나에서 접한 거는 저거 네. 저거보다 밖에 있는 점에서 접근 긋는 거 많이 내릴 거래요. 이게 원 위에 있는 점 많은데요. 네. 그래도 뭐 전혀 안 되진 않겠지. 그냥 쉬워서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얘들아 얘 기울기가 x1분의 y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얘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고요. y1을 양변에 곱해주는 겁니다. 대박. y1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얘 넘어가고 얘 넘어오면은 x1x 더하기 y1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데 x1 y는 여기 원 위에 있는 거니까 대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r제곱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았죠? 유도해서 빵꾸 뚫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보단 더 어려운 걸 내겠죠? 이게 일반형으로 그 중심이 원점이 아닌 걸로 나올 수도 있죠. 이거 저희 프린트 있지 않았어요? 원방이? 저희 오늘 원방 나갔는데요. 이게 있어 증명이 있었다고?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 비슷하죠. 비슷한 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왜 이렇게 됐지?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방 찾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원점이 아니야,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할래?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은 그 공식이 또 있거든요. 옮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x1-a, x-a 더하기 y1-b, y-b는 r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네. 그거 외우기 힘들다면 그 원을 땡겨 원점으로 땡겨가지고 원점 원이랑 접점을 같이 원점으로 땡겨주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고요. 그 접선의 방정식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그냥 원형이 저거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러면 그 이동한 거니까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은 r제곱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 하나씩 넣으면 된다고요? 네. x1 빼기 a, x 빼기 a, y1 빼기 b, y 빼기 b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극선의 방정식. 자, 극선은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두 개 긋습니다. 그랬을 때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만약에 못 외우고 있으면은 굉장히 힘든데 다행스럽게 얘랑 공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얘도 중심이 원점이어야 됩니다. 원 밖에 한 점에서 중심이 원점인 기본형인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공식으로 저렇게 유도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면 어디 넘어가 있다라면 얘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원점으로 만들어서 극선을 찾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x-a의 제곱 플러스 y-b 제곱은 r제곱에서 x1 빼기 a, x 빼기 a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해도 됩니다.
안 돼. 아니에요. 저는 그럼 안 돼. 그리고 우리 개념 노트에 보시면은 그 공식들이 차근차근 마구마구 나와 있으니까 걔네를 잘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네. 이번처럼 그 1강에 모여서 보는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는 그냥 따로 그냥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저희 저번에 체육 시간에 애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쌤이 한 20분 재웠거든요. 네. 저희도 그 체제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네. 그럴 시간이 없지. 우리는 힘이에요. 일주일에 2번 보는데. 근데 4시간씩 있잖아요. 그래도 심지어 하루 더 그러시잖아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한 원을 그냥 나타내시고요. 나머지 원을 K 해서 K로 묶어서 뭐예요? 나타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몇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등장하죠. 두 원의 교점, 요걸 지나는 이걸 우리가 이제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적당한 원. 근데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인지 원의 방정식인지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이제 k의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찾고자 하는 게 만약에 공통현의 방정식이면은 그때는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시면 끝입니다. k에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은 2차항들이 사라지면서 xy의 1차항들만 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요.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럴 때는 지나는 점을 하나 대입을 해줘요. xy 자리에 지나가는 또 다른 점의 좌표를 하나를 대입을 하셔가지고요. k의 값을 구해주시면은 k의 값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그게 바로 원방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여라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여라. 서연아. 공통연하고 점집거하고 반지름하고 네. 공통현에서 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이용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 길이 찾을 수 있고요. 2배 하시면 되고요. 얘가 또 응용되는 게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건 공통현이 잘리는 원의 지름이 되면 됩니다. 즉 중심을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 제 죽었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마법의 약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법이야? 마법이야? 서연아, 네. 3분만 버텨봐. 다 알고 있어서 그치? 재미없어서 그런 거지? 사실 오늘 원망한 보고 했어요. 학교에서? 맞긴 해. 그래서 아까 그것도 맞춘 거예요. 나 마지막 시효가 원방이었는데 중간으로. 아폴로니우스 영어는 뭐지? 얘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죠? A, B에서 떨어진 거리가 M 대 N인 점의 자취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점의 자취 안 알려주던데 왜 안 알려줘요? 자취는 안 했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있어 문제가. 없던데요? 보통 있는데. 교과서. 아폴로니우스 원은 아마 읽을 거리, 뭐 참고 자료, 보충 마우스, 뭐 창의 사고력 뭐 이런 라인에 있지 않을까? 아니 문제로도 나오는데 이건 중단원에 있는데. 중간에 있다고요? 네, 보통 중단원 대단원에 있습니다. A, B에서 떨어진 거리가 M 대 N인 아이들을 모은 걸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나올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여기가 내분점이고요. 여기가 외분점입니다.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름의 양 끝점을 알면 우리가 가운데가 중심이 되고 반지름 찾으실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삼각형 PAB의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만큼 올라갔을 때 이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A, B의 길이는 어차피 일정하니까요.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A, B의 길이에다가 반지름만큼 곱해서 반띵한 게 바로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다. 세 번째는 각 PAB의 최대값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각 PAB가 최대가 될 때 그때 PA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수직이 될 때 PA가 접선이 될 때 그리고 제가 길이가 특수각을 가지게 해준다면 실제로 PAB의 각을 구하라는 문제들도 등장을 하고요. 아니면은 뭐가 나와요? PA의 길이 아, PAB가 최대가 될 때 PA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피타고라스 써서 구하게 나옵니다. 끝? 여기까지. 정말 자고 할까요?